우리 지역으로 보면 흥덕구하고 청원구가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전통적으로. 그 이유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제조업 노동자들이 투표를 잘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특히 주야간 또는 3교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투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또 특히 이게 이현 의원하고 저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다른 데보다 거의 한 10%까지 낮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우리 노동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도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 회의 개최 또 개최 축하드리고요. 함께 승리해서 6월 3일 날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송재웅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요.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우리 상임 공동 대표님들 인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성한 상임 공동 대표님 말씀 해주시고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사에는 잘 들리나요? 네. 옛날에 당목 성당 시대에 죄송합니다. 조상 교수님 죄송합니다. 조상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오랫동안 끌어와서 저랑 조상 교수님은 시민단체 쪽을 이렇게 진보적인 민주당 쪽으로 좀 방향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에는 명분이 많이 있어요. 다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성당 시대 좀 전에 방태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가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렵다. 지금 선거 보면은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새로운 국면이 돼 있지만은 이걸 유지해서 승리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당태종은 이 북방의 흉노족의 황제이기도 했고 한족의 황제의 이원 체제의 가장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새로운 역사로 이끌고 갈 대명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만 해도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여는 위대한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태종의 말처럼 유지하는 일, 유지만 해도 역사의 인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십시다. 우리 김형건 상임 공동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그 민주광장위원회가 설립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사실 4월 달에 중앙민주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좀 애를 먹었던 것은 그 중앙당의 선대위의 위상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선대위가 4월 30일 날 꾸려졌고 저희들이 중앙당 공조직으로서 자리매김된 게 5월 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이런 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충북 11개씩은 전역에 걸쳐서 600명의 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중에 충주가 모범적으로 205명의 회원이에요. 예, 충주가 그렇고 시군 전역에 저희들이 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은 첫 번째 이번 대선은
항상 선거가 그렇습니다만은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조직 구성도 비당원의 비중을 높여내자, 이런 차원에서 상임 공동대표가 8분이신데 지금 5분 계십니다만은 우리 김성환 교수님, 그리고 못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여성계의 뭐 거의 대모죠. 청주 YWCA 전 회장님이신 신영희 회장님, 그리고 차관급으로 오랫동안 문화예술운동을 하고 차관급으로 공직하셨던 전 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같이 상임 대표이시죠. 8분 중에 3분이 비당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 비중을 최대한 높여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특히 선거 때는 조직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시군의 확실한 대표님들을 통해서 정말 정예부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도 확실히 검증되었고 일 잘할 수 있는 회원들 구성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청년에 많은 관심을 두고 마재광 위원을 상임 공동대표로 모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민선 또 중앙 청년정책위원도 청주의 상임본부장으로 모셨고, 김경은, 그 다음에 박수민 두 청년들을 우리 민주광장의 요직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역에서 지금 여러 투쟁들을 가장 열심히 하는 단체의 그 열성 활동가들이 계시죠. 그 이름이 민사모하고 대표적으로 촛불행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안타까웠던 거는 민사모와 촛불행동이 이 도당에서 제대로 뭐랄까요, 그 포함, 포용,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민주광장위원회는 민사모의 공동대표이신 신승주 대표님, 또 촛불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송영욱 대표님이 각각 도의 상임대표, 또 청주 또 공동대표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역량들을 모았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전략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이정표를 또 세우고 또 결의를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내빈 소개 때 빠진 몇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조부제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당 고문님이신 저희 민주광장위원회 고문님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재생으로 가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상 교수님이신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청주대전 민주교수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수계 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가셨죠? 예. 그리고 유인종 전 청주청원 하나대교 운동본부 공동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옥 민사모, 예, 아까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오시면 소개 올려드리겠고, 안상호 청주 촛불행동 운영위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병우 전 교육감님, 저희 상임 고문님이신데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정기록. 자, 다원이 이차영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우리가 저 민주광장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광장 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지역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방 문화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광장으로 목소리가 표출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민중봉기라든지 무슨 날 이런 걸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민주주의의 목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외침들이 광장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도 이 광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난 12월 3일 그 비상기업 이후에도 광장의 목소리로 그것을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중이고 그 일환으로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역마다 큰 힘이 돼서 이렇게 잘 만들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괴산에서 바람이라면 괴산은 참 대선에서 이겨보질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꼭 이겨보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6월 3일날 함께 웃는 그런 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청년 몫으로 저희 그 상임 공동대표님 그 마저당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민주광장위원회의 취지나 의미 같은 것을 제가 더 첨언할 건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청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당당하게 청년들이 한 축을 담당해보라는 그런 지역사회 선배님들의 깊은 뜻으로 알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고요. 임명장이라는 게 뭐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뭐 그것은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년들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 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청년 이름에 늘 끼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신성주 상임공동대표님께서는 이따가 저 행사 말기에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잠깐 우리 각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오신 그 본부 그 공동대표 또 지역으로 따르면 그 지역 그 본부 대표님들인데 그 두 분 정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충주의 저 신계정 교수님. 김병우 상임고문님 오셨는데 한 말씀 격려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계정 교수님 한 말씀.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거 있죠. 왜 선거 상황이나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원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쪽에 있는 애를 어떻게 우리한테 데리고 와야 두 표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이거를 제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원조권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눈물의 바다 그 정력 넓혀하는 걸 봤어요. 그때 그 정규재 그분이 보수인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런 거가 만일에 홍보 활동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뭐 참고로다가 내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연종석 진평군 부모장님 한 말씀 주시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만약에 이 충북에 있다면 충북의 중심 진평군에서 왔습니다. 연종석입니다. 오늘 정말 아까 우리 이현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선거를 좀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정말 골목골목에 경청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숨어있는 이 국기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슬슬 똘똘 뭉쳐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진평 장날 정말 이게 봤는데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골목골목 누벼가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근 상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충북본부 상임 고문님으로 모신 김명우 전 교육감님 있는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반갑고 늦게 와서 송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회의 연락을 받기 전에 그동안에 제 선거를 도왔던 그 지역 원로분 중에 보수 쪽에 좀 이렇게 교훈이 깊으신 분들을 우리 도당 캠프에 고문으로 모시려고 두 분 모시고 와서 임명장 드리느라고 겹쳐서 드렸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을 조금 확장하면 모든 유권자는 자기 수준에 맞는 당선자를 낸다. 그 말이죠.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이 정말 대한민국 수준의 주권자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었는가, 벽에 맞는 정부였던가를 생각하면 정말 열불이 터질 일이죠. 그거는 이제 정말 그때 어줍잖은 그 회오리가 주권자들의 판단을 흐렸다든가 또 그렇게 홀려서 격에 맞지 않는 당선자를 내므로써 3년이 재앙이었다는 것 반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고라가 활성화돼야 아고라에서 주권자들이 주권의식을 서로 소통하고 발휘해야 격에 맞는 정부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광장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선거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정말 격에 맞는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은 이재명이 우리 주권자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얼굴로 그렇게 만방에 어디 내놔도 취급하지 않을 그런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아고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는 건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 안건 토의, 저희 안건 말 그대로 안건이거든요. 안건 토의를 하고 싶거든요. 안건 토의가 저희들이 사실은 뭐 거창한 전략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지역에서 또는 각각의 운동원들이 느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
대표 활동을 좀 왕성하게 또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개개인의 의견을 좀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그 안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한 말씀씩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안건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념 촬영과 구호 대창을 먼저 하고 안건 토의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념 촬영할 때 구호도 외칠 거고 그다음에 이거 퍼포먼스, 피켓 퍼포먼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디 갔었지? 이 자리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 촬영 이쪽으로 할 수 있어요.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네. 앞으로 이렇게 정말 나와 주셔가지고. 사진 저기 피켓 퍼포먼스는 나중에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세요. 피켓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현희 의원님하고 송병호 의원님 또 다른 분들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으로 좀 들어오셔도 돼요. 너무 여기 저 뒤에 중간에 뒤에가 통 비었거든요. 들어가셔서 앞에 줄에 계신 분들 약간만 숙여주세요. 네? 앞에 계신 분들 약간만 숙여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반만 접어주실 수 있나요? 접어주실 수? 앞에 계신 분들은 약간만 접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무릎을 구부려. 무릎을 구부려도 되고요. 무릎을 살짝.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이재명 화이팅! 다시 이재명 화이팅! 기호는 1번! 예, 됐습니다. 네. 피켓은 여기서 앉아서 할 거예요. 피켓도 같이 서서 하실래요? 그게 편하겠죠? 네, 가져간 김에 아주 그냥 일어난 김에 거기서 하십시다. 하얀 거 먼저. 여러분 피켓 내용하고 상관없이 구호도 외쳐주십시오. 제가 진짜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께서는 이재명과 함께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함께! 한 번 더 할까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함께! 또 바꿔서. 네, 바꿔서 한번. 제가 민주주의 회복하면 여러분들께서 대선 승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회복! 대선 승리!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죠?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민주주의 회복! 대선 승리!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자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자 했던 전략표에 좀 저기 너무 거창해서 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더 득표를 많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저쪽이 덜 득표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꼭 압승을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탄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개별적인 생각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우리 상임 공동대표님들께서도 또 같이 화답 내리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마이크 누가 드릴까요? 어느 분한테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에서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3일이라는 딱 시간이 정해졌고 그 전보다 더 좋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장미돼서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선거 투표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도를 이용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다른 당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작전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래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사전선거 투표를 또 걸고 넘어져서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대표님, 후보님이 당선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어떤 기간에 선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또 다른 분, 이게 청문회식으로 질문 대답 이런 게 아니고 의견 다 주시면은 대답할 거는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랑 서운구 같은 경우에는 청주 지역에서도 10% 정도씩의 득표율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투표율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가 흥덕구 사람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표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고 여기서 서로 네, 또 다음 분 질문 먼저 이렇게 우리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요즘 국힘 쪽에서 하는 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부풀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전 대표가 안 되고 우리가 되면 불복 그것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부정선거 아니다 이거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선관위 사람들을 방송에 내세워서라도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부정선거에 대한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리는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지금 저들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중앙 쪽으로도 좀 연결을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방송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MC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대담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벗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임 공동상임 대표님 한 분께서 요 관련된 거를 얘기를 좀 하실 수.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부정선거로다가 또 이렇게 또 변질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신 거고. 저는 사전 투표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국회의 기회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측에서도 호선이 빚어지고 있으면서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하루의 날짜에 뭐 아프다거나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거나 연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외부에 누군가가 작당 모의를 하고 우리한테 나쁜 정보들을 흘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신 거고요. 김영분 상공동 대표님께서 예, 뭐 저도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항상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를 텐데요. 그런 것도 있죠. 전공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공법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이슈를 약화시켜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부정선거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저들의 이제 수단이고 무기일 텐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서 과민하게 또는 전공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치는 않다고 봅니다.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관심과 또 이슈를 키우는 것이고 저들은 한편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에 부정선거론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또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 대응한다기보다는 이슈로는 좀 왜소화시키고 그러나 손 놓고 있는 것은 또한 말씀하셨듯이 또 하나의 방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선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또 선관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번 선거 만반의 준비를 했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검토를 다 끝냈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아예 논리적 사실적 정당성을 축소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법학 교수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헌법위원회에서 기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은 갖되 대응을 하되 이것을 이슈화시키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고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저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데 우리도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가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역시도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일각의 주장은 또 역시 우리도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 투표는 좋은 수단이고 그렇다고 본 투표로 가자, 본 투표로 집중하자 이것은 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투표를 떨어뜨린다든가. 그래서 사전 투표냐 본 투표냐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또 부정선거론에서 나오는 본 투표론이 아니라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대상 김기현입니다. 보통 집계를 보면 사전 투표는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조금씩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를 흠집내게 하는 저희는 사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사전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 미리 밑밥 까는 작전인데요. 우리가 지금 김영건 공동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각 아마 선거구별로 다 투개표 참관인들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논거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제 투표한 부정과 개표 과정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투개표 우리 참관인들에게 저는 최소한 교육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이번 투표함 이송 뭐 봉인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상대 측 참관인들과 분명하게 공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근거를 남길 것 모두 남기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합의되는 투명함 이런 것들을 근거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앞으로 이 투개표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영근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오늘 아주 고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책을 지금 한 2권 읽고 있는데요. 정말 책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민원을 가장 우선시 해결하는 그런 모습 많이 감동이 되고요. 실제로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은 참 빨리 제일 먼저 해결해 드립니다. 그분들도 아세요. 이재명 후보는 일 잘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충주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 길이 다 정해졌는데 이제 머무르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노인층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골목골목도 좋지만 이제 노인정 뭐 이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그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정책이며 정말 그 시민들을 위한 그런 그 조그마한 정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다 보면 친숙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정선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민주광장위원회의 구성이 비당원과 당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민주광장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민주광장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침을 좀 공동대표님들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한다 그러면은 뭐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후원 계좌를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거기로 모금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선거운동원, 사전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재명 지지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광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운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표 동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전선거 D-7일 아닙니까? D-7일에 대한 D-7, D-6 쭉 나갈 텐데요. 그 피켓을 만들어서 개인 1인 시하듯이 목에다 걸고 민주광장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대외적으로 좀 투표 동료를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도당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 친구가 지금 그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데 어제 그 임명장이 뭐 막 초등학교 교원들한테 엄청나게 날라왔습니다. 저희가 지인들도 한 5분이 계시는데 5분이 다 임명장을 받았어요. 국민의힘 김문수가 선거교육위원으로도 뭐 저기 한다고 그 임명장 아마 그 김경우 교육감님 아시는 그 교사분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유출로 인해 가지고 한 부분들을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항의하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김영근 상임 국무대표님 아까 선거와 관련된 건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되나요?
우리 구성원들 이제 중도,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선거운동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거에 필요한 그 옷을 입는다든가,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는 옷, 티켓을 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없을 뿐이지, 선거 사무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나 개인은 어디 가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그 저희들 원래 처음에 4월달에 출범하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적였을 때 확장성이었거든요. 특히 그 중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민주광장위원회가 일반 시민, 중도, 그 다음에 그 숨어 있는 지지자, 이런 사람들 발굴해내서 조직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거운동에 영향이 미치고 또 득표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형태로다가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 그 민주광장위원회는 당원, 비당원, 일반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얘기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소소한 것도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대가 있으니까 꺼졌어요 마이크. 아니 가까이 나가서 밖에가 피켓 들고 이런 거는 못하고 퇴근하거나 주위 사람들하고 몇 명, 네다섯 명, 대여섯 명 모여서 요즘 없고 야 좀 도와줘. 옛날에는 커가 나오면서 우리가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싸우지 말어, 그럼 졌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저번에 한번 져줬더니 이것들이 조금 가지고 우리 후보가 앞전에 우리 당원들이 조금만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옆에 사람 하나를 데려왔으면은 20만 표, 25만 표를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다. 조금만 당원들이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슴 맺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좀 도와줘. 저 새끼들 하는 꼬라지 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대표는 특히 이제 제일 알대꾸하기 나쁜 거, 그 사람이 법인카드 가지고 일제 샴푸 사다 쓰고 초밥 사다 먹고 또 이제 자기 가족 문제, 형수한테 욕설한 거 녹음으로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여배우 문제 이런 걸 걸고 들어가면 멱살 잡고 싸워요. 제가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 그거 지나간 얘기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으면은 벌써 감옥 가고 이 사람 저 후보 등록도 못했을 거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좀 도와줘. 일 잘하잖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도지사 했을 때 지금 요새 같은 이런 나라 어설프게 다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렵게 만드는 이 나라에서 이 대표 많은 사람 없어. 지금 시켜보고 잘 안 되면 내가 물어줄게. 물어준다고 해서 나를 소주 사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딱 그런 데 이제 맥히는 거예요. 맥히는데 이거는 아주 뇌리에 박혀 있어요. 저 사람 도덕적이지 않다. 법인카드 써서 엉뚱한 짓 한다. 소소한 거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이 사람이 쓰고 싶어서 그렇게 썼겠어요. 그러면 좀 째째하게 나가지 말고 50억 먹은 놈도 있는데 6만 7천 원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에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언제 니네들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하대. 소주 사줄게. 그리고 내가 물어줄게. 제가 이러는데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뭐 공약을 만들고 뭐 홍보를 하고 이런 거는 대포 쏘고 막 비행기에서 폭격하는 거고, 우리 당원들은 개인 만나서 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 주위 사람들
특히 우리 나이 때는 다 일찍이에요. 다 일찍. 저는 한 10명만 끌어오면은 10명 끌어오면 20표고 20명 끌어오면 40표예요. 우리 거 아니고 남의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맘먹고 주위 사람들 만나고 다녀요. 이런 거 파란 옷 안 입고 다녀도 개인기 당원들이 이번엔 절대 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이겨야 돼요. 합심해서 당선시킵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일 잘하나 그건 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당선시킵시다. 당선! 이렇게 당선!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3시부터 여기 도당에 이 회의실 또 다음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조금 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막 또 책상 던져서 세팅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이제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얘기만 더 듣고 그리고 바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성주 촛불행동 공동대표 송영호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찬찬히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인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활동할 수 있는 거. 저는 성격상 말로 하는 운동 이런 거, 말로 글로 이거는 좀 저한테 잘 안 어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눈에 띄는 거, 보이는 거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게 정말 사람들한테 와닿거든요. 내 눈으로 봐야죠. 글로 쓰는 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입니다. 그분들은 100날 짓거려도 그분들은 다 같은 생각이니까 다 동조를 해요. 근데 같은 생각이 아닌 분들 그걸 안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근슬쩍 이재명 응원하는구나 라는 걸 티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자, 일찍 투표하자, 일꾼을 뽑자 뭐 이런 용어도 좋고요. 그런 핑켓을 만드는 것도 좋고 저는 주말만 되면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서 더 뜨거워지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다 공원이니 호수 공원이니 뭐 산성이니 다 놀러 가서 거기 사람들이 어른들도 되게 많아요. 등산 가려고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냥 투표 동료만 하면 돼요. 투표 동료만. 애들한테는 헬륨가스는 풍선 나눠주고 어른들 앞에서는 그거 애들 그거 받으려고 막 줄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핑크색, 빨간색 안 돼요. 그냥 파란색. 파란색이어도 그냥 옅은 파랑, 짙은 파랑 이런 풍선을 나눠주면 애들은 그 풍선에 눈이 쏠려서 따라오면 어른들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응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꾸준히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곳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도 주말에는 평일에는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주말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이게 활동을 하는 거고 이 조직이 살아있는 거지. 너무 많아요. 임명적 너무 많아요. 저는 아예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행동을 해야만 그 임명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셔서 여기 있는 분들 몇몇이서 어디 장소에서 정서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것을 하니 나와서 같이 풍선 나눠주실 분 계시냐고 하면 있을 겁니다. 한두 명이라도 나올 겁니다. 장소마다 나올 겁니다. 그걸 한 곳으로 정하지 말고 주말마다 한 10군데면 10군데, 막 20군데면 20군데 많이 하세요. 그럼 애들 그거 갖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옵니다. 그럼 다시 시내로 들어오죠. 풍선 들고. 이재명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왜 그럴까?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 이재명을 열광을 하면 왜 이러지? 라는 의구심은 가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죠. 물론 영원히 빨간색은 안 됩니다. 그분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뭐 퍼포먼스를 좀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시간 관계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사회를 맡았는데 제가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성 네. 이거 좀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정선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급품 상응 제공하는 것도 있고, 자유당 시절처럼 깡패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는 것도 있고, 댓글 여론 부대 그런 거 조성하는 것도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삼는 거는 선관위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보수 쪽에서 또 외면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시나 일개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나 주장을 하던 건데 이게 계속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안 풀리니까 이거를 지금 확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된 거고 기계 같은 것도 선관위 관련돼서 서버 같은 것도 다 오픈을 했던 거고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이런 것도 다 분해를 해서 시연까지 다 해준 건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좀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아까 우리 송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들은 또 사전투표 갖고도 물고 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으면은 중도층들은 또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장기적인 과정에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해서 부정선거가 그동안 어떻게 해결이 됐고 다 허위라고 밝혀진 것들 그런 내용을 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선거운동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송영욱 대표님이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화를 우리가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카운트가 되니까 다들 너무 양만 생각을 해요. 전화만 많이 돌리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합니다만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전화를 돌려도 우리 쪽 성향인 사람들의 투표를 이끌어내는 방향성의 전화가 있을 것이고 중도층들을 우리 쪽으로 마음을 좀 모객적하는 그런 전화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놓고 그냥 뭐 무조건 지지해. 뭐 우리가 중도층들이 보기에 좀 더 비합리적인 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재명이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인 건데 언더독 효과가 그 카운터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소 열세에 있고 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쪽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려는 그런 심적인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 구현이 되면은 우리가 또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전화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뭐 수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 관계 승지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늘 선거 전략 회의를 위해서 사실은 그 시 군별로 상황을 좀 많이 듣고 그리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우리 민주항쟁위원회가 제시할 선거운동 방법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 할 일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홍보 내용이죠. 역시 내란 종식 그리고 내란 주범에 대한 응징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어제도 그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내란 주범이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 확실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그 내란을 용기 있게 물리친 이재명 후보만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기본 구도요, 홍보의 주 내용으로 하는 것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11일 남은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이미 제창을 했습니다. 선거 날까지 우리 회원들은 하루에 5통씩 꼭 전화하자 운동. 우리 600명이 5통하면 하루에 3,000통이고 11일 동안 33,000명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담회 열자인데 간담회도 600명의 회원들이
선거 날까지 한 번만 하자는 거죠. 그럼 600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간담회 계획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장소는 무조건 해당 지역위원회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간담회 주 호스트가 돼서 간담회를 열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5통의 전화, 그리고 회원 1인당 선거 날까지 한 번만이라도 간담회를 갖자. 직능, 자기 지인, 친구, 친척,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이 2가지가 저희들의 선거운동 방법론입니다. 이것을 돌아가셔서 실행하시고 각 시군별로도 단톡방을 활용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이것을 위한 실천의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신선주 상임 공동대표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던 얘기들이 거의 다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저 나름대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매일 아침에 설거지가 바쁘게 차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 오늘 아침에도 어딜 가냐니까 오늘 아침엔 한길이 찻집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 한길이 찻집도 산 끝자기 밑에 있어도 아주 의견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찻집 주인하고 이제 친구고 그러니까 노닥거리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만난다고 하고, 그 주변 사람들 보면 진짜 보수색이 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청주 지역만 해도 상당부가 가장 좀 보수색이 짙은 편인데, 그래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서도 가족들한테 또 애들한테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뭘 하고 다닌다. 근데 또 하나는 평상시 저희도 와이프나 애들하고 톡을 별로 안 하고 문자도 별로 안 보내고 지나는 그런 사이인데 요 근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들, 그렇게 상식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공유하고 싶은 게 애들이나 그 와이프한테 이제 나누면은 그게 또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되고, 지금 국회되어 있는 부분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을 갖다가 그 자료를 갖다 제공하고서 이렇다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으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하나 빼서 우리가 2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 거기서도 또 전파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 좀 아주 오프에서 들어가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근데 전화는 안 보이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소통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지금 현재 전체 시국으로 보면 윤석열이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쪽을 쫓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좀 독려하면 거의 들어오더라. 그래서 지금 1+1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독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민사모의 공동대표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이제 모임이 한 1,400명 이렇게 이제 가까이 모여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늘 이제 회의를 하지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선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선을 이기고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선거가 문제가 있다, 그 개표 문제를 갖다가 또 집을 찰 텐데, 압승을 해버리면 그건 금방 소멸이 된다고 봐요. 그래 적당히 이겨버리면 그거 봐라 이렇게 이제 끄집을 텐데, 좀 많이 이기는 전략을 좀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까지 이겨버리면 그건 그냥 잠재워지지 않겠나. 기술적인 문제도 별로 없는 걸 가지고 퇴직을 잡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이기는 그런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자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교리를 다지는 의미로서 우리가 보호 재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그 재창이지만 이재명 하면은 뭐라고 해줄까요?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제가 하면 대통령 3번 연호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내세웠더라고요. 국민 주권 정부 굉장히 좋은 찬을 그죠? 그래서 국민 주권 하면 또 이재명 한번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쳐야 되겠어요. 빨리. 회의실 때